뱃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신 분들, 조금만 먹어도 금방 붓고 몸이 무거우신 분들. 이 세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식품을 잘못 드시고 있어서 효능의 절반도 못 누리고 계십니다. 지금 드시는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친숙한 채소 하나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쪄서 드시는 것과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내용은 모두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까? 고구마는 건강식 다이어트 식품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구마보다 칼로리가 절반도 안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게다가 눈 건강, 혈관 건강, 부종 완화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채소입니다. 마트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바로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달달한 겨울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단호박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매우 풍부한 식품이고 드시는 방법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알고 나시면 단호박을 드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단호박이 왜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좋은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운데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이를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단호박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합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찌개, 국, 젓갈, 김치 등 맛있는 음식들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을 함께 드시면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에게 단호박이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이어트입니다. 단호박 100g당 칼로리는 약 40에서 50kcal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칼로리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 것과 비교하면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칼로리가 낮은데도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이것이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단호박은 이 과정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이어트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호박은 장 건강도 함께 챙겨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눈 건강입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 A가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건조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화면을 오래 보시는 분들에게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을 위해 별도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 생성을 돕고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해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에게 면역력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종 완화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 얼굴이 부었을 때 단호박즙을 먹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단호박의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 몸 안에 불필요하게 쌓인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퉁퉁 부어있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스러운 부종 완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효능을 가진 단호박이지만 드시는 방법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단호박을 그냥 쪄서 드시거나 속만 파서 드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단호박 효능의 절반도 채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단호박의 효능을 100% 누리는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호박씨와 호박잎까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의 5가지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식품도 제대로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지금부터 단호박 효능을 100% 누리는 올바른 섭취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바꾸시기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제대로 드시는 첫 번째 방법은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호박을 드실 때 껍질을 깎아서 버리십니다.
단단하고 질겨서 먹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호박 효능의 절반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껍질에는 폴리페놀이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껍질에는 펜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펜산은 노화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도 kop질에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지신다면 찜기에 부드럽게 쪄서 드시거나 껍질째 오븐에 구워서 드시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껍질째 드실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 씻어주시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척하신 후 드십시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을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거나 소량씩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을 제대로 드시는 두 번째 방법은 호박씨를 버리지 마시는 것입니다. 단호박을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낼 때 씨앗을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박씨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식품입니다.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고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호박씨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호박씨는 씻어서 말린 후 달구지 않은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기름이나 소금을 넣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호박을 제대로 드시는 세 번째 방법은 호박잎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호박잎은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호박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피로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은 껍질, 씨앗, 잎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채소입니다. 호박잎은 된장과 함께 쪄서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호박잎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쌈채소로 활용하시거나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단호박을 제대로 드시는 네 번째 방법은 올바른 조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조리 방법은 찌는 것입니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수용성 영양소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지 않고 고온으로 인한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끓는 물에 삶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용성 비타민들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 버립니다. 삶는 것보다 찌는 것이 훨씬 영양을 잘 보존합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드신다면 버터나 크림 같은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단호박 자체의 칼로리는 낮지만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칼로리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단호박 수프를 만드실 때도 생크림 대신 두유를 사용하시면 칼로리를 낮추면서도 고소한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단호박을 찐 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로 살짝 볶아 드시면 눈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제대로 드시는 다섯 번째 방법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호박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여기에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더해지면 항산화와 항암 효과가 함께 강화됩니다. 찜기에 단호박과 브로콜리를 함께 쪄서 올리브 오일에 살짝 버무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당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호박과 당근 모두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지용성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호박의 당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호박은 달콤한 맛이 있어 당분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량은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단호박도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품도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호박 섭취 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품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이로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단호박 섭취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둘째, 껍질 섭취 시 소화 문제를 주의하십시오. 단호박 껍질은 영양이 풍부하지만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을 드신 후 복부 불편감이나 더부룩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껍질째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드십시오.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억지로 드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셋째,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적정량을 지키십시오. 단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당분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버터, 크림, 설탕을 넣어 조리한 단호박 요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피하시고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십시오. 혈당 수치를 확인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십시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호박류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 가려움, 두드러기 같은 증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다섯째, 호박씨는 적정량을 지키십시오. 호박씨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된 호박씨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되도록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립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호박씨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조리 방식에 신경 쓰십시오. 단호박 자체의 칼로리는 낮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 칼로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버터나 생크림을 넣은 단호박 수프, 설탕을 넣어 조린 단호박 조림은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찌거나 굽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고칼로리 재료는 피하십시오. 단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은 심혈관 건강, 다이어트, 눈 건강, 면역력 강화, 부종 완화까지 5가지 효능을 가진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드시는 방법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버리지 마시고 볶아서 드시면 수면 개선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 잎은 된장과 함께 쪄서 드시면 뼈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삶기보다 찌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이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브로콜리나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함량을 주의하시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적정량을 지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도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 진정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호박을 드실 때 껍질을 깎아버리지 마시고 씨앗도 버리지 마십시오. 마트에서 단호박 하나를 사오시면 껍질부터 씨앗, 잎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완전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을 바꿉니다. 이 방법을 실천해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